그 14명의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등. 그런데 일부 야권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야당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중단시키려고 했는가? 네. 저는 얼마 전까지도 주 대상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딱 보니까 이거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잡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한동훈이요? 온갖 취재망을 다 이렇게 동원해봤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최근 2개월간 통화한 사람들이 공통된 증언은 전화해서 한 3, 40분을 한동훈 욕만 하더라. 이재명 욕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끌어낼 수 있냐고 여러 번 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아, 한동훈. 그래요? 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사를 치는 게 아니냐. 과거 야당의 중진, 뭐 여러 중책을 만났었던 우상호 전 의원의 얘기는 대통령이 물론 뭐 어제 대국민 네 번째 담화에서도 그 야당의 폭주, 뭐 여러 가지 입법 독재를 비판했지만 결국 정치인 체포는 한동훈 잡으려고 계엄 선포한 거다. 이 주장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아들일까요? 이번에 체포자 정치인 명단을 보면 유일하게 여권에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 딱 한 사람이죠. 예.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당 사람을 이렇게 체포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야당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지금 담화문 내용도 보면 대부분 다 야당의 어떤 이 폭주, 탄핵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는 걸 보면 실제로 이제 이 계엄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생각을 가졌던 게 지난해 말 정도였다는 게 이제 아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사과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 바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한 10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선 내내 갈등이 있었죠. 그 총선 이후에 또 이제 당대표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난 초여름 정도 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그다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3자가 사석에 있는 자리에서 그때 처음으로 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것들이 그냥 화풀이가 아니라 계엄을 해야겠다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정도였다는 거고. 뭐 무릎을 꿇었다는 건 일단 중앙일보 보도긴 한데 일단 인용해서 말씀하십시오. 그 이후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마 추진이 됐고 그 특히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 이게 실제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당 쪽에 흘러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우상호 지금 전 의원의 이런 분석 자체도 보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가 야당에도 크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당의 한동훈 대표, 즉 한동훈 때문에 내가 총선 졌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당은 나의 당인데 오히려 이 한동훈 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당원 게시판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감정의 어떤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실제로 이번에도 뭔가 반영이 안 됐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호 의원의 이 발언과 오늘 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진 않겠지만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게 이게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집중 표적이다라는 진실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한 갈등을 부추겨서 거봐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도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뭐 내부 갈등 조장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말씀드리고 이준호 의원님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체포조 정치인 체포조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같고 계엄 선판 이후에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있는 건지요. 저는 우상호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상갓집 앞에서 국밥 장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당이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질서 있게 정리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 거기 앞에 와가지고요.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교란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지금 대통령이 4번의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이거의 비상계엄의 이유가 목적이 뭐였냐면 야당의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는 북한 해킹 문제 그리고 선거 관련된 전산 시스템의 의혹 문제 예. 이런 것들이라고 분명히 밝혔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연원의 여당 대표도 체포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당 내에서 질서 있게 대응하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이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적 해석 중에 이관계, 유난 네.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네. 탄핵 국면에서 필요하다. 네. 근데 뭐 다만 진짜로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정치인 14명 체포조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만하겠죠. 장현주 변호사님. 네. 물론 뭐 국수본에서는 이 얘기, 이재명 대표의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 부분을 이제 전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늘 사법부가 들끓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요. 사실 서천동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판사들도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앞서 지난주에 체포 명단 속에 뭐 권순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있을 때도 법조계에서도 당시에 많은 충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려지는 것,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이 명단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의 무죄를 판단한 김동연 부장판사 이름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현직 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김동연 판사가 저 체포조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유는 딱 하나였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라는 이유일 텐데 예. 법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정치적으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사실 계엄의 체포 명단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중대한 사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 왔던 법치주의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법치주의에도 정면으로 위배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대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때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수본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된 속보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검찰이 조국 전 의원, 조국 전 대표의 형집행 연기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16일 그러니까 조국 전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12월 10일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검찰 얘기는 신병치료 사유와 기존 유사 사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조국 전 의원이 이제 수감이 됩니다. 주말을 지나고 수감이 된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얘기도 저희 뉴스탑텐 뒷부분에 조국 전 의원 관련 소식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속보 내용만 만나보기로 하고요. 심층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의원의 수감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